450년 전통의 일본 고류 검술 거합도. 거합도는 칼집에서 빠르게 검을 빼는 동시에 상대를 베어버리는 방식으로 발전해온 검법이다. 현란한 동작은 없다. 인간이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동작에서 오는 일도양단. 미끄러지듯 내딛는 고요한 보법. 그리고 바람을 타고 이어지는 검신. 일본의 수많은 검술이 바로 이 거합도를 모태로 진화해왔다. 무쌍직전 영신류 거합도. 정태룡 본부장을 만난다. 분홍빛 보자기 안에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핫가마가 보이는가 싶더니 반백의 노인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무사로 변한다. 삼척장검에서 검기가 뿜어져 나온다. 예부터 일본 무사들은 거합도 속에 만권의 경서가 들어있다고 말해왔다. 음양의 이치도 검에 들어있고 자연의 법칙도 검에 들어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검에서 세상 사는 이치를 찾았다. 거합도는 고대 일본 무사 집단의 호신과 정신교육 그리고 심신수양을 목적에 두고 발전해왔다. 450년 전 임기심조 중신은 이 거합의 원리를 정립해 거합도라 칭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대에 걸쳐 무쌍직전 영신류 등 수많은 유파를 탄생시키게 된다. 무쌍은 비교할 수 없다. 뛰어나다. 영신은 뛰어나다. 직전은 스승님한테 직접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어떠한 검법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무쌍, 비교될 수 없는 검법이며 스승님으로부터 심오한 곳, 깊은 곳까지 가르침을 받는 기술, 검도, 그런 검도다. 어린 시절부터 당수도, 유도, 검도 등의 무술에 능했던 청년 정태룡은 거합도의 명인이자 일생의 스승이 될 후루오카 니토사이 선생을 만나며 거합도에 입문하게 된다. 배타심이 강한 일본인 검사들 사이에서 그가 거합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승님의 각별한 배려 덕분이었다. 그는 25년의 수련 끝에 무쌍직전 영신류 거합도 종가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최초의 한국인이 됐다. 몸은 비록 떠나가셨지만은 그 양반의 그 정신이 여기 심어져 있고 또 그분이 육성으로 녹음된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가 다 보관하고 있고 지금도 선생님이 보고 싶으면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듣고 그 육성으로 하시는 말씀을 귀에 담고 그래서 항상 선생님하고 같이 있다, 같이 공부한다. 그래서 항상 세상은 떠나셨지만은 그 마음 속에 있고 여기 장소에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우리 제자들한테 그 보이고 싶고 또 그렇게 따라가고 싶고 또 선생님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니까. 스승은 자신의 타계 후 한국인 제자의 정통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종가의 비전인 비검무소류, 거합참도의 요결을 직접 적어 남겼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스승의 검보. 정태룡 본부장은 그 검보를 품에 안고 검의 이치를 연구해왔다. 그렇다면 450년간 종가에서 전해 내려온 거합도의 비법은 무엇일까? 육군 군수사령부 검도체육관. 정태룡 본부장은 지난 4년간 이곳에서 군인들에게 거합도를 가르쳐왔다. 허리, 이 척축뼈를 반드시 세운 다음에 이 요만한 이런 막대고요. 이게 척추라면은 머리를 요 위에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공을 올려놓은 것처럼. 요 자세가 흔들리면 그 앞에 이 안정된 자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크게 원심력 끌면서 당기는 거예요. 당겼을 때 이 방패, 이 힘이 자기 무릎보다 올라가 있으면 안 돼. 이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전쟁의 역사를 거치며 무사와 무사 사이에서 발전해온 거합도. 손을 꺾어서 잡아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거합도 안에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임전무퇴, 일도필살의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전쟁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나가는 고결한 군인 정신이 거합의 칼끝을 타고 피어오른다. 이거를 하나, 둘, 셋 할 때 칼을 뽑고 이렇게 군수사령부의 헌병대장 역시 정태룡 본부장의 애제자다. 무쌍 직전 영신류 거합도는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 그 법도를 가르치며 450년간 전해 내려온 검술. 그 역시 제자에게 직접 요결을 전수한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자이기에 그의 가르침은 더욱 호되다. 거합도를 통해서 우리가 임전무퇴의 정신, 전쟁터에 나가서 물러설 수 없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기 때문에 정말 검도인으로서 또 무사로서 나가야 할 길을 검을 통해서 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군인이 해야 할 가장 멋진 무술이, 아니 무도가 바로 거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전국 무사 시대. 피와 살이 튀는 전쟁 속에서 발전해온 실전 검술인 만큼 거합도에는 당시 무사들의 움직임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거합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좌. 이는 무사들의 기본 자세이기도 하다. 거합도에는 정좌에서 시작해 정좌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정좌 자세를 중심으로 많은 거합의 기술이 만들어졌다. 입술은 갑옷을 입고 앉아있는 무사의 자세에서 시작됐다. 이러한 자세 때문에 거합도를 앉아서 하는 검술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불의의 습격이나 공격에 있어서도 당황하지 않고 일도로 제압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중시 여기는 무사도에서 기인된 것이다. 거합도는 어떤 자세나 위치에서도 공격과 방어가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화한 본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본은 대를 거듭하면서 더욱더 다양하고 세련된 기술이 더해져 오늘날의 거합도로 진화돼 왔다. 상대편과 거리를 두고 대화를 나누다 일순간에 검을 뽑아 상대를 제압하는 비상참. 이렇듯 거합도는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전장에서 완성된 무사의 검술이다. 거합도는 일반 검술과는 달리 칼집 속에 승리를 담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이 말 속엔 어떤 비밀이 있을까? 돌을 다룰 때는 오른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왼손이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 방향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 반작용 힘이라든가, 그다음에 납동할 때 받아들이는 힘이라든가, 칼의 이상 유무를 왼손이 다 감지하는 거예요. 첫째, 칼을 딱 이렇게 차고 잡았을 때 딱 이렇게 밀어놓는, 한 5cm 정도 딱 밀어놓을 때, 왼손을 칼집을 잡아 왼손을 밀어놓으면서 이 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상 유무를, 이 안에 칼집 안에 들어있는 칼의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 요거 하나로 딱 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칼을 잡고 쑥 뽑을 때 끝에 칼 끝으로부터 5cm 내지 3cm에서
방향을 잡아주는데 이건 왼손이 컨트롤해서 수평으로 보내야 돼. 행으로 보내야 쓰겠다 하면 완전히 행으로 돌려가지고 이 뒤로 당겨줘. 뒤로 당겨줬을 때 칼이 행으로 나가는 것이고 행인 문자가 장악이 되는 것이고 또 다시 들어와서 이제 혈진하고 받아들일 때도 이렇게 했으면 제자리에 와서 받아들일 때도 각도를 잡아줘야지. 45도로 각을 잡아주면서 칼을 내서 왼손이 수평으로 갈 수 있도록 싹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아무리 큰 칼도 들어가거든. 아무리 큰 칼도. 몸은 안 움직이거든. 그래서 딱 잡아서 왼손이 방향을 잡아서 돌려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왼손을 못 쓰면은 그런 검도를 안 되는 거거든. 거압의 진정한 깨달음은 검이 검집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 검을 뽑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는 것. 이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많은 무사들은 검의 올바른 사용법과 불굴의 정신력 그리고 무사의 예의를 함께 익혀왔다. 일찍이 일본은 명치 유신과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두 번의 패도령에 의해 많은 실전류의 검술이 사라졌다. 이를 일평생 개탄하던 정태룡 본부장의 스승은 이윽고 고대 검술 자료를 모으고 연구해 비검 무소류 거합 참도를 창시하기에 이른다. 스승은 양손과 칼의 손잡이를 일체시키면 능히 항아리도 일도양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양손바닥에 눈이 있고 검신의 마음이 있으니 연말을 거듭하면 얼음도 자를 수 있다고 하셨다. 시참이란 검도라는 것은 이 시참하는 것은 자기 형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시참은 이제 한두 번씩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시참을 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첫째는 이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가 이거 꼭 비워야 돼. 안 비워지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연습했던 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시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의 분배를 잘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에는 각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검이 진실로 차를 수 있는가는 마음에 달려 있다. 손과 검에 눈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 양손과 검이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완벽한 참이 이루어진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법도가 없다면 절대로 적을 참할 수 없는 법.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수련에 정진하면 양손으로 검을 사용하는 이연반이 가능해진다. 두 개 검을 사용하는 이연반은 양손을 사용해 다수의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로 일본 내 거압 검사를 통틀어 오직 9명만이 구사할 수 있는 비기다. 이연반과 함께 비검무소류 거압 참도의 절기인 비검. 비검은 양손에 검을 자유자재로 옮겨주며 사방의 적을 베어내는 기술이다. 비검은 장시간 동안 전쟁터에서 경합을 가능케 해줬던 사라진 기술 중 하나다. 거압 참도에서는 이 비검을 최고수만 행할 수 있다 하여 극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전통검인 카타나. 전통적인 카타나는 검이 육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무게가 1 내지 1.5kg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삼각검이라 불리는 평조와는 달리 배기를 하려면 오랜 숙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육각의 검은 일도양단이 가능하기에 일본의 검사들은 오늘날도 이 카타나로 수련을 한다. 칼이 보통 이제 옛날에 보면 검은 등에다 메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불합리하죠. 이제 검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허리에 차서 칼날을 위로 해야만이 칼을 왼손으로 방향을 잘 잡아서 보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패도로 올라오는 것은 서기 600년경부터도 허리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칼이. 이것도 약간 곡이 있죠. 이런 곡이 나와야지 발도가 될 때, 예? 그 다음에 칼의 중량이 분배가 돼서 발도가 될 때 원심력이나
그다음에 반작용이나 그다음에 가사 배기 할 때 이 힘을 내서 중력 과속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전쟁이 난무하는 무사 시대를 거치며 보다 과학적이고 본질적인 검의 고찰을 통해 완성된 거합도. 간단해 보이는 이 검술은 일본의 수많은 검술에 영향을 미쳤으며 무사와 함께 숨을 쉬어온 검의 역사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한결의 중고등학교. 예. 정태룡 본부장은 이 학교 학생들에게 거합도를 가르치기 위해 일주일에 2번 대전과 안성을 오간다. 정태룡 본부장이 검을 뽑아들자 그의 검 끝에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한 수 한 수 혼을 담아 학생들에게 검술을 펼쳐 보인다. 육중하게 이어지는 그의 동작에서 굳은 결의가 느껴진다. 정태룡 본부장이 이 학교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 유난히 열정을 쏟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한결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새터민 학생들이다. 정태룡 본부장은 남과 북을 구분하지 말고 거합도를 전하라는 스승의 유언을 받들어 이곳에서 새터민 학생들에게 거합도를 가르치고 있다. 중전답.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 학교의 제자들은 북한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참된 스승이 될 것이다. 철업이냐? 수업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정태룡 본부장. 그는 검술 시간 외에도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낯선 일본에서 수련 당시 스승님의 따뜻한 배려는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됐다. 검술이 아닌 인생의 스승이 돼야 한다.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선생님한테 윤허를 받고 또 한국 지부를 승인받고 또 이제 그 종가에서 네가 종가로서 가르쳐라. 통일이 되면 북한에도 가서 네가 가르쳐라 하는 그런 선생님의 생전에 그 말씀이 있어서 지금도 그 새터민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 내가 내 대에는 남북이 통일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은 저 아이들이 북한에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얼마든지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지도자로서 가르칠 수 있다 해서 열심히 지금 한겨레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과목으로 넣어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이제. 한민족 고류 검도 도법. 이 검술은 정태룡 본부장이 창시한 검술이다. 그 옛날 스승처럼 옛 것을 지키며 그 속에서 새로움을 찾는 것은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정태룡 본부장은 스승의 검술에서 한민족의 검술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매일 아침 정태룡 본부장은 스승의 제단 앞에 서서 인사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에게 검을 가르치고 세상을 가르쳐 주신 스승. 스승은 제자의 험난한 길을 걱정하셨는지 한국인으로는 오르기 힘든 8단을 사사하시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스승이 없었다면 그에게 오늘은 없었을 터. 그의 검술은 언제나 스승의 영혼을 담고 있다. 제가 제대에 못 끝나면 제 후대에 이어가면서 이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세상을 마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굳은 각오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제자들 가르치고
그 앞을 무술을 배우고 있는데 어디든지 가서 제가 가르치고 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 일생을 여기다 몸을 담아서 내 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구동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검술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검술만이라도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상통해 민족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 일본의 검술이든 한국의 검술이든 하나로 뭉쳐 하나의 정신을 이루어야 한다. 나의 검은 하나, 무맥도 하나, 혼도 하나다. 하나의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승에 대한 나의 보답이자 나의 검길이다.